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정영입니다. 자, 코레일이 또 하반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뭐 상반기에 문을 또 열어주더니 또 하반기에 문을 이렇게 열었네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하고는 제 얼굴 없이 또 필기하고 이 판서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필기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릴 건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레일 부분에서 채용 규모부터 보시죠. 일단은 1230명 정도가 나왔어요. 123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30명에서 사무 영업이 20명이에요. 사무 영업이 20명이다 보니 사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으세요. 꽤나 많으신데, 왜냐면 한 342명 정도가 되거든. 342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에서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면접에서 우리가 대부분 2배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나는 전체 중에서 40등 안에는 못 들 것 같다. 하지만 한 700등 정도 안에 들면 되니까 700등 안에는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자소서 1번에서 4번에서 막히는 거지. 4번에서 막혀. 왜? 이게 직무와 관련이 있거든. 근데 이 촬영과 관련된 직무는 기계 쪽 직무란 말이에요. 기계 설비 쪽 직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무 영업 쪽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사실상 직무를 쓸 게 없어.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에이, 4번은 어떻게든 맞춰서 써보고 기계 쪽으로 그 필기를 일단 쳐보고 700등 안에 들어가서 면접에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무영업 쪽에서 나는 700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원래 기계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사무 쪽으로 준비하시던 분들이 붙는 거야.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요?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면 너무 당연히 기계 쪽과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기겠지. 그러다 보니 정말 가끔씩 한두 명 정도가 사무직, 원래 사무직을 준비하셨다가 차량 지원직으로 내가 했는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는 단순 계산으로 700명 되고 나는 40명이니까 700등 안에는 난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쪽으로 옮기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차량 쪽의 경쟁률이 세지는 경우들이 차량 쪽의 경쟁력이 훨씬 더 세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나는 면접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지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갭 차이를 여러분들이 심리적 갭 차이를 못 줄이시나 봐요. 심리적 갭 차이를 못 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는 차량직으로 지원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 뒤에 보면 더 압박인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보시면은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95명이고 일반 수도권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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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거든. 그럼 나는 수도권에서 8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수도권 안에서 나는 몇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 200명 안에 190명 정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량 쪽으로 옮겨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차량 쪽으로 지원하시면은 면접에서 반드시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리할 수 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직무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 쪽이나 진짜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해보셨다면 추천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 부분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철도공사는 들어가기 쉬워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철도공사 코레일 같은 경우도 공기업이고 원래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중복 지원자는 서류 검증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 안 보잖아. 미제출자 점만 찍어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필기는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합격시키고 60분에 50문항을 치니까 작년 올해 초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경험 면접이나 직무 상황 면접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 직무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게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사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세요. 영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차량직으로 옮겼을 때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소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이것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 공동체 의식의 종류 중에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종류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게 맞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이것과 관련된 경험들을 적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게요. 일단 공동체 의식이 뭐냐 하면은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세를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동등한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배려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한국 사회의 병폐인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공동체주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체 의식. 즉 사회 통합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고요. 사회적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려심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로서 책임감도 있을 거고 또는 배려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공동의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종류는 나왔고 이거를 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죠. 공동체가 이익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공동체의 이익은 반드시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 이익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통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써주는 거예요. 즉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것, 배려를 해서 내가 그 가치를 실현시켰던 것, 아니면 공동의 목표의식을 다시 다잡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은 일단 제일 먼저 공동체의 의식의 일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저는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